안녕하십니까. 이지 AI 메디치 소프트입니다. 지난번 오렌지툴 기초교육 시간에 오렌지툴을 설치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오렌지툴을 활용하여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고객 성향 분류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케팅은 고객별 성향에 따라 다른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케팅을 활용하는 실사례에 대해서 살펴본 뒤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해당 분석 실습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분화 기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실습은 마케팅을 위한 세그먼테이션, 즉 세분화 기법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세분화 기법은 성격 혹은 특성이 비슷한 데이터를 그룹으로 묶어서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현재는 특히 고객 세분화를 통해 각 그룹별로 마케팅 전략을 차별화하는 데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 실습에서 고객 성향 분석을 통해 세그먼테이션 기법을 실습해 볼 것입니다.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고객 성향 분석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분석 실습에 앞서 다양한 고객 성향 분석을 통한 마케팅 활용 실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통신사의 경우 사용자의 나이에 따라 사용하는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나이별 요금제와 서비스를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맥스웰 하우스 커피는 지역별 선호하는 커피가 다른 고객의 성향을 고려하여 커피 고성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고객 초세분화 전략을 통해 신혼가전 매출 상승에 기여하였으며 LG전자 또한 소비자별 맞춤형 가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 또한 장르별, 시청자별 선호도를 2,000여 개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썸네일을 통해 시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객 성향 분석을 통한 맞춤형 마케팅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한 고객 성향 분류 분석을 진행해 볼 텐데요. 실습 진행에 앞서 분석에 사용할 데이터셋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습에 사용할 데이터는 캐글에서 제공하는 고객 성향 분석용 마케팅 캠페인 데이터셋입니다. 실습에 앞서 고객 성향 분석은 기업의 이상적인 고객에 대한 상세한 분석입니다. 기업이 고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다양한 유형의 고객의 특정 요구, 행동 및 관심사에 따라 제품을 더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실습을 통해 고객 세그먼트를 요약하기 위한 클러스터링 과정을 수행합니다. 실습에 사용된 데이터는 URL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데이터는 2240건인데요. 해당 데이터에는 29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살펴보면 전체 데이터는 people, products, promotion, place로 구분 지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people 속성의 ID는 고객 고유 번호, education은 고객 교육 수준, complain은 2년 내 불만 접수 여부를 나타냅니다. place의 non-web purchase는 고객의 웹사이트를 통한 구매 건수, non-web visit month는 한 달 내 웹사이트 방문 횟수 등 구매한 장소를 나타냅니다. 총 데이터는 2240개이고 29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석 실습에 앞서 실습 목표를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고객 성향 분석 데이터를 통해 세분화 기법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렌지툴을 활용하여 EDA에 필요한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러스터링 후 고객 성향별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분석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분석 대상의 이해와 구체적 분석 대상 정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 요건 정의와 데이터 파악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구조 및 특성 변경과 결측치 제거를 진행합니다. 그 후 데이터 시각화는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시각화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모델링을 통해 여러 모델을 사용해 사용자가 작성한 리뷰의 감정을 분류합니다. CSV 파일 임포트 위젯을 사용해 분석에 사용할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먼저 위젯을 더블클릭해 데이터가 있는 파일의 경로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 경로 안에 있는 데이터를 더블클릭으로 불러옵니다. 데이터 불러오기 시 컬럼별 분리되지 않을 경우
옵션의 셀 딜리미터를 확인해야 합니다. 셀 딜리미터는 데이터가 분리되는 구분자로 탭, 콤마, 세미콤마,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본 설정된 콤마를 사용하면 데이터를 제대로 불러올 수 없으므로 탭 옵션을 사용해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데이터 테이블 위젯을 사용해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포를 통해 데이터의 개수와 컬럼의 개수, 결측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2240개의 데이터가 있고 29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결측치는 없습니다. 데이터의 피처 스태티스틱 위젯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피처 스태티스틱 위젯은 데이터의 타입과 분포, 기초 통계 및 결측 값을 나타냅니다. ID 컬럼의 평균은 5592.16, 중앙값은 5458.50입니다. 데이터 불러오기 및 확인까지의 실습 영상입니다. 해당 데이터에서 Z 레비뉴와 Z 코스트 컨택트는 필요하지 않은 컬럼이므로 제거하겠습니다. 이때는 Select Columns 위젯을 사용해 좌측 Ignored 영역에 사용하지 않을 컬럼을 드래그하면 해당 변수가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Feature Statistic 위젯에서 확인한 인컴 컬럼의 결측치를 Impute 위젯을 통해 전처리하겠습니다. Impute 위젯의 세팅스를 통해 처리할 컬럼과 처리 방법 지정이 가능하며 전처리 방법 미지정 시 상단의 기본값으로 결측치를 처리합니다. 여기서는 평균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하겠습니다. Correlation 위젯을 사용해 컬럼별 상관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Correlation 위젯의 기본 설정은 모든 조합에서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으며 옵션을 통해 상관관계 산출 방법 및 확인할 컬럼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피어슨 상관관계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확인하시면 현재 데이터에서는 어마운트 및 프로덕트와 넘버 카탈로그 퍼체이스 컬럼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카탈로그를 통해 주문하는 건과 육류 제품 소비량 간의 상관관계가 높으므로 카탈로그의 육류 판매 쿠폰 및 이벤트들을 노출하는 전략이 그 매출을 증대시키는 마케팅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번에 따르면 소득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카탈로그를 통한 구매, 육류 구매인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카탈로그를 통한 구매를 진행하며 소득이 높을수록 육류 구매가 활성화되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피처 컨스트럭터 위젯을 사용해 지정한 조건에 부합한 컬럼을 생성합니다. New 버튼을 눌러 생성할 데이터 타입을 지정합니다. 이후 2번 빈칸에 생성할 컬럼명을 입력하고 3번 빈칸에 생성할 조건을 입력합니다.
이후 샌드 버튼을 눌러 새로운 컬럼을 적용시킵니다. 예를 들면 기초교육을 받은 경우 유지, 그 외에는 PG라고 설정하는 컬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3번에는 컬럼명 EDU를 적고 4번에는 조건을 적으시면 됩니다. Select Columns 위젯으로 사용하지 않을 컬럼을 이그노어드에 위치시키겠습니다. 다음 프리프로세스 위젯을 사용해 선택된 컬럼 전처리를 진행합니다. 프리프로세스에서 범주형 자료를 더미화해주는 Continuous Variable 옵션을 사용하였고 Normalized Features 옵션을 사용해 수치형 변수를 정규화했습니다. 이렇게 정규화해주는 이유는 학습 시 각 데이터가 분석에 미치는 영향을 균일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데이터 전처리 단계까지의 실습 영상입니다. 디스트리뷰션 위젯으로 고객의 기혼, 미혼 여부를 시각화했으며 그 결과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기혼자의 경우에 소비 규모가 크므로 기혼자 대상의 마케팅에 예산을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베리어블 옵션의 지출을 나타내는 익스펜스와 플립 바이 옵션에는 혼인 여부를 나타내는 메리털 스테이터스를 지정합니다. 이를 통해 혼인 여부에 따른 지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프를 통해 0에서 99달러 구간이 기혼자, 미혼자 통틀어 가장 높으며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전 구간에서 고객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혼자의 경우 가족 구성원이 2명 이상이기 때문에 미혼자에 비해 지출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AI 모델링을 통해 고객을 성향별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처리한 데이터를 분집화하기 위해 K-means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K-means 클러스터링이란 임의의 K개의 점을 지정해준 뒤 각 점에서 제일 가까운 데이터들끼리 군집화해줍니다. 그 후 각 군집의 무게중심으로 새로운 점을 설정해주고 다시 점에서 제일 가까운 데이터들끼리 군집화해줍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 진행해주다가 무게중심점이 변하지 않거나 군집 요소들이 변하지 않을 시에 중단해줍니다. Number of Clusters 옵션을 사용해 군집 수를 2개부터 8개까지 확인했으며 군집 수가 2개일 때 클러스터의 품질을 판단하는 실루엣 점수가 0.591로 성능이 가장 좋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K-means를 통해 산출한 군집을 디스트리뷰션을 통해 시각화를 진행하겠습니다. 군집화 결과로 고객의 비중은 클러스터 1에 좀 더 많았으며 군집별 혼인 여부와 군집별 수익 구간에 대해서도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이미 정제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군집 분류가 균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B사의 고객의 성향별 분류가 이상의 그림과는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행해보신 후에 질문이 있으시다면 문의 바랍니다. 시각화와 군집화까지의 실습 영상입니다. 오늘 실습한 전체적인 과정 흐름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다양한 데이터 셋들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실습의 활용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사 고객 데이터에 실습에서 학습한 세그먼테이션 기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각 기업의 산업군과 서비스에 맞춰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고객 세분화를 진행합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에 기반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혼인 여부에 따른 지출을 분석한 결과 기혼과 미혼 모두 0에서 99달러 지출 구간이 가장 높았으며 전 구간에서 기혼이 미혼에 비해 더 지출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반영한다면 해당 구간의 기혼자를 타겟팅한 프로모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경험이 아니라 실제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지표 산출이 가능합니다. 각 세그멘테이션별로 관리해야 할 주요 지표를 산출하여 효과적으로 성과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렌지 툴을 활용하여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고객 성향 분류 분석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실습 시간인 만큼 따라오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